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 관련 알아두면 좋은 단어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부동산 공부 시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4가지 단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알아두면 좋은 단어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느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거나 투자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항상 어디선가 마주치는 단어들이지만 저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하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래 소개할 4가지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평생 공부하고 투자할 부동산을 이해하기가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필지라는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필지는 바로 토지를 세는 단위인데요. 보통 아파트는 한 채, 두 채, 세 채로 세고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으로 셉니다. 그리고 토지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로 세는데요.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필지라는 개념은 토지의 크기 및 지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필지 필은 구획된 논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건물이 앉은 터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구역 경계로 갈라 정한 국토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필지는 도시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구분하는 도시계획에서 기초 단위이기도 한데요. 개별 필지는 지번, 지목을 가지게 되어 있고 도시지역에 있는 필지는 토지이용 계획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로 지분경매라는 단어입니다. 지분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한 예로 주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삼성전자 주주인데요. 구글에서 연중으로 보시면 연간 누계가 마이너스 15.54%를 기록하고 있네요. 요즘 들어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을 해서 아마도 시청자분들 중에는 삼성전자 주주분이 계시다면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즉 지금은 아무리 봐도 싼 구간이고 삼성전자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보다는 이것이 기회다 하고 요즘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주식을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500주 정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삼성전자 총 지분 중에 500주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즉 500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동업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부동산도 이런 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지분의 형태로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매를 하시려면 꼭 접속해야 할 사이트를 소개하자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현재 경매 관련 물건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는 제가 해당 사이트에서 찾아본 지분 경매 예시이고 비고란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 제한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 제한이 걸려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권 제한은 무슨 말일까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는 공유자에게 최우선해서 매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부동산에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공유로 소유할 경우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허용하는 근거법은 민사집행법인데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140조 보시면 1항에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2항 보시면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항 보시면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항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제114조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는 경매물건의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여러 입찰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부 지분이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해 공유자로 하여금 우선 매수 신고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경매 물건은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않아 유찰이 많아질 것이고 그 결과 매각 가격이 낮아질 것이며 그때 공유자가 매우 저렴하게 매수하게 될 것인데요. 이 부분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도 주식처럼 지분 형태로 다수가 소유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정 지분권자의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가에 낙찰될 경우가 많으니 활용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세 번째로는 대의등기라는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의등기란 등기 의무자인 채무자가 할 등기 신청을 등기 권리자인 채권자가 대신해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돈을 빌려주고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기로 했지만 설정하는데 권리상 문제가 있거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를 기피하고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이 빌려준 금전 소비대차에 근거해서 본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부분을 우리는 대의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참고로 머릿속의 대의등기의 역할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합법적인 채권자의 보호 방법이라고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법정지상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법정지상권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영미권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라는 점에서 생긴 제도이기도 합니다. 즉 해당 제도의 존재 이유를 잠시 알아보면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의 실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알아두면 좋은 단어 4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필지 필은 구획된 논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입니다. 둘, 만약 제가 삼성전자고 주식을 500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삼성전자의 총 지분 중에 500주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즉 500주의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동업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부동산도 이런 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지분의 형태로 다수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의등기란 등기 의무자인 채무자가 할 등기 신청을 등기 권리자인 채권자가 대신해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법정지상권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